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술중정화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일 10월 양력으로 10월 23일쯤 되면은 절기가 상강이라는 걸로 이제 바뀌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 지장간의 기운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갑술월이죠. 네, 갑술월이고 술중정화가 이제 10월 23일부터는 강하게 들어온다. 네, 저는 이 지장간의 흐름, 이 흐름이 시간 순서대로 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술중정화로 가는 게 양력으로는 10월 23일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도요, 이 정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제 음기가 터져 나온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제가 10월 뭐 18일 뭐 19일 그랬나요? 제가 요즘 날짜 가는 것도 잘 몰라서요. 그렇다면은 이게 절기를 다 막 깐깐하게 외우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어제쯤부터 이제 술중 정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술중 정화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사주 원국에서 정화가 갖고 있는 위치, 그리고 이제 정화에 대한 십성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연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간모일간한테 정화는 상관이니까 내가 이제 상관을 쓰게 된다. 뭐 병화일간한테 정화는 겁재니까 이제 겁재랑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연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거보다도 오늘은 조금 더 원론적인,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체 왜 술중에 정화가 있냐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저는 하도낙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생해주는 관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토, 무기토가 왜 등장했냐는 겁니다. 왜냐면 금기운 중에는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이 완성된 결실을 뜻해요. 자, 그런데 병화가 아니라 정화의 극을 당하면 신금은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 완성된 결실이, 보석 같은 이 결실이 깨져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화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완성된 결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때문에 중간에 무기토가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화의 뜨거운 열기운을 받고요. 그래서 무토도 사실은 정화의 기운이 아주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무토가 임수를 제방해 주고 난 다음의 모습이 기토입니다. 때문에 기토가 축축한 것이고요. 이 기토, 축축한 기토는 신금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중앙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체 정화가 무엇을 뜻하길래 이 정화 때문에 완성된 결실을 보지 못하는가? 자, 정화는 병화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자, 근데 병화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펼쳐내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정화는 그 다음에 응집이 돼요. 이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를 펼치다가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강한 애착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열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는 과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열정이라면은 나무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너무나 강한 애착이나 과욕을 부린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신금이라는 완성된 결실을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술월이니까요. 왜 술중에 정화를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논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술중 정화는요, 겨울이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오는 애착, 열정 혹은 과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술월이 지나게 되면 해자축월 하면서 겨울로 들어가죠. 자, 겨울이라는 거는요, 정이라고 하는데요, 기도하다, 반성하다, 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정화, 이 과욕,
또는 누군가에게는 집착이나 애착. 얘가 겨울을 앞두고 왜 왔을까요? 이제 너무나 명확하죠? 요 술 중의 정화는 욕심을 가지고 애착을 부리고 과욕을 가져라. 이 얘기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2024년 갑진년 동안 가졌던 과욕일지도 모르는 또는 집착이나 애착일지도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라고 오는 기운이 맞겠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서 기도하고 반성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이 오겠죠. 저도 어제부터 뭐 여러 가지 반성할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요. 또 저에게 있어서 지나친 욕심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을 고쳐나가면 더 좋을지 참 많은 생각에 잠기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욕이나 애착을 우리가 결코 나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주팔자가 대단히 조우가 추운 사주다. 그럼 이 사람은 뜨거운 이 정화, 즉 어쩔 때는 지나친 욕심, 무언가에 대한 강력한 애착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희망도 뭣도 없는 거니까요. 때문에 이 정화를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역학의 세계에서는 뭐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뭐든지 양면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10월 어제부터 들어왔어요. 정화가 실제로 절기상으로는 23일부터지만 어제부터 한 보름간은 여러분들이 올해 1년 동안 내가 혹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건 뭐였는지, 아마 틀림없이 어떤 분은 욕심 부렸던 게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욕심을 부렸던 걸 이루지 못해서 아마 괴로워하고 계실 거예요. 거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전자가 됐던 후자가 됐던요, 내가 갖고 있었던 욕심, 그 애착, 그게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반성하는 시간, 그로 인해서 양분 삼아서 또 발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여름이 되고 요 사오미, 즉 병화와 정화가 올 때 우리 마음껏 펼쳐내고,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과욕이나 애착보다는 열정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반성이라는 것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계속 후회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도 결코 건강한 반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반성을 했다면 그걸로 끝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경계하는 것이 맞겠죠. 저도 그렇게 살으려 애쓰고 또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좋은 분들이 아마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치열하게 반성하시진 않으시더라도 내가 올해 1년 동안 어디에 애착을 부렸고 또 어디에 과한 욕심을 부렸는가 한 번씩 떠올려 보시고 겨우 내내 그 부분을 내가 반성하고 발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